2020년 11월 3일에 미국 제46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치러질 것이며,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어느 형태로든 국제 질서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를 시정하고, 그동안 손상받은 동맹국, 파트너십국 그리고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에게 신뢰를 주어 미국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안보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면서, 비록 큰 변화는 아니지만 11월 3일 이후부터 순차적이며 점진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동안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11월 3일 대선 이후에 미국의 세계 외교정책 변화를 그동안 미국의 국내 문제가 국제 문제에 영향을 주었으나 11월 3일 대선 이후는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군사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다. 수위와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변화가 예상되며, 그동안 실추된 미군의 위상과 권위를 바로 잡을 것이며, 그동안 미군이 견제한 정치적 중립을 복원시키고 미군 지도부가 전문성과 자부심에 의한 독자적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3. 인권 유린, 난민 문제와 일부 힘이 센 국가가 주변 약소국을 겁박하는 행위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테러 분자들의 공격에 대한 강한 반격 의지를 보일 것이고, 4. 중국과는 당분간 기존의 강대강 국면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군과의 군사적 협의 채널을 재가동하며 대만에 대한 공백기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를 2021년 국방비 예산에서 언급된 대중국을 겨냥한 대부분의 첨단 무기와 장비 확보 계획들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실전에 배치됨으로써 당분간 미중 간 군사적 경쟁 국면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2. 그러한 양상이 동맹국, 파트너십국 등에 여전히 영향을 줄 것이나 그동안 손상된 동맹국과 파트너십국 간의 불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나타날 것이며, 3. 과거와 같은 미국이 전적으로 모든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 공약보다 작전적이며 전술적 상호 운용성과 군사적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를 지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차기 행정부의 안보 정책과 군사 전략 변화 가능성에 대해 중국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향후 더욱 강경한 태도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첫째, 시진핑 주석의 일관된 전략이다. 매 4년마다 차기 대통령을 선발하여 변화를 지향하는 미국 지도부와 달리 중국 지도부는 2012년 이래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되고 일관된 대미 노선과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29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폐막 이후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각종 4차 산업혁명 군사과학기술 개발 강화를 위한 쌍순환 전략을 공식화하였으며, 목표 연도는 2035년으로서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군일 것이다. 둘째, 미군과의 강대강 국면에 따른 이점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대중국 대만 카드 사용을 위해 대만의 방어용과 일부 공세적 무기와 장비를 동시에 판매하자 오히려 이는 중국군에게는 호기로 작용하였다. 중국 군사력 팽창의 가장 큰 고민은 주변국의 중국 위협론 태도였으나, 미국이 대만 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자 오히려 중국군은 주변국으로부터의 거부감 없이 첨단 무기와 장비를 대만에 판매한 조치에 대해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주변국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면서 중국 군사력에 대한 우려도 낮추었다. 향후 중국군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미군과의 강대강 국면을 유발시키기 위해 더욱 미군을 자극할 것이며, 특히 태평양에 집중된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부 전력을 인도로 분산시키도록 인도양에서 더욱 공세적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중순 호주 해군이 인도 해군이 주관하는 밀레버 2020 연합해군 훈련에 참가를 결정한 주된 요인이며, 훈련 장소도 중국이 민감해 하는 말라카 해협 서부 안다만과 벵골만으로 결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미 국방성의 각종 대중국 견제 전략에 대한 대응이다.
현재 미국 방송은 고등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중국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실전 배치에 대응한 다양한 전술용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당초 기본 계획보다 앞당겨 2023년에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16일 미 해군 연구소 뉴스는 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021년 미 해군 전체 예산의 30%를 함정건조 예산으로 배정하였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현재 295척에서 향후 355척으로 발전시키는 목표를 넘어 2045년까지 500척 해군을 완성하는 의도라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 내셔널 디펜스와 10월 21일 미 해군 연구소 뉴스는 지난 10월 6일에 에스퍼 장관이 이러한 500척 해군 건설을 포함한 2045년까지의 미군 양적 팽창 증강 계획인 전투력 2045 계획을 백악관에 보고하였다라면서 이는 양적 팽창을 추진하는 중국 해군의 위협에 대응하여 미군도 양적 팽창을 지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군은 제-20 스텔스시 실전 배치에 이어 FC-31 스텔스기의 함재기 개발 추진, 세 번째 진짜 항모 건조 그리고 타이 공구형과 공구륙형 핵잠수함 건조를 가속화하면서 양적 팽창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은 중국 지상군이 타입 99형 전차를 중국군 전구사령부 이하 집단군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이는 200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이래 16년 만의 성과로서 성능은 미 육군 M1A2 에이밤스 전차와 유사하나 단가는 불과 2,800만 불 수준이라고 보도하였다. 넷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우세이다. 우선 남중국해 남사군도에서 도서 점유율이 낮은 중국은 2013년부터 시작한 7개 무인도의 인공섬 작업을 2018년에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이들 인공섬을 제1도련을 넘는 군사적 전진기지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필리핀이 2013년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을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상설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하여 얻어낸 2016년 7월에 발표된 결정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다가 지난 7월 13일에 중재 결정에 찬성한다며 국제법적 접근을 하였으나 이미 때 늦은 조치였으며 현재 남중국해는 중국의 내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해양경찰의 동중국해 조대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이며 실효적 지배의 무력화이다. 지난 9월 10일 미국 온더락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에 대해 1.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 해경 또는 해군력의 상시 전개 2. 센카쿠 열도에 대한 해양법 집행 권한 확보 3.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의 3단계 전략을 구사하고 보도하였으며 지난 10월 13일 접힌 타임즈는 지난 7월부터 중국 해경 함정이 조대 영해 내에서 장시간 머물면서 오히려 이를 항의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게 중국 영해에서 나가라고 경고하였다면서 누가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RCN 인터내셔널 아웃룩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 과정에서 중국 해군 간 수상 수중 및 공중에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여 지난 10월 14일에 수중 전수도가 높은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향후 잠수함 척수를 기존의 16척에서 최대 22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존재는 거의 없었으며 특히 동중국해의 경우 2017년 2월에 전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조대 분쟁을 미일 동맹 조약 제어조에 해당된다고 언급한 수준이 전부였다. 뒤늦게 미 해병대가 연안연대를 창설하여 도서 순회 전략을 구사하려 하고 이들 해병대에게 전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으로 중국군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기득권에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역부족이다. 다섯째,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비인도주의적 공격이다. 중국군의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공격이 비인도주의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5월에 남중국해에서 작전하는 함정 탑재 회전익 항공기의 미군과 호주군 조종사에 대한 안보 손상을 줄 수준의 레이저빔 투사였으며 2017년 7월과 8월에 발생된 미 해군 이지스급 구축함의 민간 선박과의 해상 충돌 사고에 대한 의문이었다. 특히 해군 전문가들은
미 해군 구축함이 연안 항해 시에 상용 대함 레이더를 사용하는 경우 첨단 이지스급 구축함 합법 체계일지라도 적이 사이버 침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이를 교육 훈련과 함교 당직자 경험 미숙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너무 희생이 컸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이는 당시 칠함대 사령관 해임과 당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태평양 사령관으로의 영전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불행히 향후 중국군은 유무인 혼합팀을 운영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구에 주둔한 미군에 대해 비인도주의적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섯째, 미국 우선주의 여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여파는 매우 심각하였으며,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의해 손상받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비협조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9일 중국 글로벌 타임즈가 중국군은 미군과 군사적 협의 채널을 작동시키려 하나 미 국방성이 거절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미국에 돌린 사례였다. 다급한 미국이 미국, 호주, 인도 및 일본 간의 거대를 추진하는 등의 대응을 보였으나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태평양에 대한 중국군의 선제적 조치를 뒤집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었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의 바이두 전지구항법 체계 사용 선언, 방글라데시의 잠수함 판매, 파푸아뉴기니의 해군기지 건설 추진 등이었으며, 지난 10월 23일 호주 해군이 7월에 발표된 호주 국방정책 검토서에 의해 지난 20년간 중동에 전개하였던 해군 함정 파병을 중단하고 남태평양 해양안보에 투입하려 하나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있다. 결국 안보 전문가들은 미중 간 군사적 강대강 국면이 11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지속되든지 아님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대중국 견제를 급히 서두르고 있는 미국 방송과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대해 500척 해군을 포함한 전투력 2045년 건설 계획을 완성하는 2045년까지의 시간적 공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극적이며 공세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11월 3일 대선은 미중 간 군사적 경쟁을 누그려 들이는 계기가 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군사 전략 실패에 따른 후유증에 집착할 차기 행정부에 대해 중국군이 더욱 공세적 입장을 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